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국채금리는 살짝 진정세를 보였고요. 소매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게 되면서 투자 심리에 다시 한번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은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거래량도 살짝 줄어든 상태고요. 이 중국의 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전략들 취해야 될지 오늘도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무관님 함께합니다. 전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특징들 짚어주세요. 네, 기업 실적 호조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초반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 반도체 업종에서는 엔비디아가 4.7% 상승했고 AMD가 3.8% 상승,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기업인 알코아가 5.8% 상승했고요. 의류 기업인 언더아머가 4.3% 상승했습니다. 히터로 관련 기업인 MP 머티리얼즈가 5.2% 상승했고 석유 탐사기구 업체인 헬스가 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이 4.5% 상승했고요.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튜이트가 4.6% 상승, 그리고 금속 구리 광물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4.8% 상승했습니다. 화학업체인 셀러니즈 코퍼레이션이 4.5% 상승했고 태양광 업체인 인페이지 에너지가 4% 상승, 그 다음에 스웨덴 전기차 업체인 폴스타가 20%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5.7% 상승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하고 EPS가 모두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OECD가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을 1.8%로 예상을 했고요. 내년에 0.5%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최종 상단 목표치는 5에서 5.25%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미국의 실업률은 4.2%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국내 생산이 크게 둔화하면서 노동 수요와 임금 상승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은 줄겠지만은 24년 말에나 연준의 목표치 근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이치뱅크 측에서는 올해 S&P 500 4,200선까지 상승한 뒤 내년 1분기 말에 S&P 500 4,500선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내년 6월에 CPI가 4에서 5%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고 내년 말에 CPI 2에서 3%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수년간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곧 사라지고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내릴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221선 지지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OECD 측에서 여러 각국의 GDP 성장률을 좀 전망을 했던 것 같은데 미국 측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이제 1.8%, 내년에는 0.5% 이렇게 봤더라고요. 지난번과 좀 비슷하게 전망이 나오는 건가요, 지금? 예,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신 마이너스까지 갈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소폭이나마 조금은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조금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경제 성장률도 조금 낮춰서 잡는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네. 국내는 워낙 외부 변수에 좀 민감하니까. 네. 올해 OECD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내 한국 같은 경우에 2.8% GDP 성장률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1.8%, 후년에는 1.9%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후년쯤에나 조금 가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들인가요? 소폭 반등이죠. 1.8에서 1.9니까요.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또 지수상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이 이제 S&P 500이 4,000선을 넘기면서 마감을 좀 쳤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등락은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당분간.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이번 주에는 맞아요. 있기 때문에 어제 워낙 거래량도 적었고 이게 다시 상승으로 간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방향성이 조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설사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제가 기존에 얘기했듯이 내년 1분기에는 결국에는
8월의 고점인 4,300 S&P 500 기준으로 4,320 정도가 됐는데 네. 저는 한 4,350에서 4,400 그 사이에는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도이치뱅크 측의 의견이 뭐 아주 신빙성이 없는 그런 의견은 아닌가요? 저랑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점진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그 정도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내년 말에 CPI가 또 2에서 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연준이 지금 보고 있는 목표치 정도까지 아닌가요? 그렇죠. 뭐 연준의 목표치는 2%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과연 2, 3%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들고 있어요. 물론 저는 한 뭐 4에서 5%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네. 보고는 있는데 저는 2에서 3%까지 가려면 결국에는 내년이 아니라 후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함께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비레크먼은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수년간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의견을 내놨는데 투자자분들은 어떤 의견에 조금 더 신뢰를 둬야 될까요? 저는 비레크만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4에서 5%까지는 떨어지는데 이게 24년 말에도 저는 2에서 3%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솔직한 얘기로 불확실하다라고 저는 보고 네.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한 4% 정도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수년간 좀 계속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좀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들도 참 민감하게 움직일 텐데 CPI 지수들 매달 발표될 때 꼭 주의하셔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가 이제 5.7% 정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래도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꽤 방어하는 시세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 종목. 네, 올해 뭐 다른 반도체 주식 대비 상당히 좀 덜 빠졌는데 10% 미만으로 빠졌고요. 네. 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매출하고 EPS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지금 분기 4분기죠.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게 얘기를 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이 종목이 특별히 조금 더 수익률이 방어가 됐던 이유가 실적인가요? 예, 뭐 실적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가이던스도 컨센서스 대비 뭐 조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실적이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역시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나 5%대 이런 좋은 상승률을 계속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실적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소매 기업들 중에서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베스트바이도 상당히 많이 좋았고 계속 좀 잘 나왔어요, 실적들이. 어떻게 좀 소비가 견조한 건가요? 컨센서스 대비 잘 나온 거는 네. 지난 5월에 연간 이익 가이던스를 예상치를 좀 낮춰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눈높이를 좀 낮춰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은 실적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연말 쇼핑 시즌까지 다가오게 되면서 소매업체들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대부분 달러트리를 제외한 네.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일단은 희망을 기대를 좀 걸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희망이 기대가 뭐 기대치에 못 미치면 나중에 주가가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기대를 걸어보고 주가 먼저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눈을 좀 중국 쪽으로 돌려가지고 중국의 코로나19 상황도 보면은 분명히 환자가 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근데 또 봉쇄가 예전보다 뭐 전체는 아니고 일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거에 따라서 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연관을 좀 받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봉쇄 완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간은 뭐 언제가 될지는 솔직히 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예측을 좀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얼마 전에 관련주들이 조금 그런 기대감으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 내에서도 같이 어느 정도 좀 움직였는데 그렇죠.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나오는지를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뭐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은 지금 뭐 손을 가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떨어져서 보는 게 좋을까요?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 이제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기대감만 가지고 좀 급등을 한다 그러면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쫓아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관련 투자 종목들에 대한 소식들까지 함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가 2,400선 딱 걸쳐 있는 그런 지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좀 반등을 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오늘 뭐 미국 증시 상승했지만은 여전히 21선 테스트는 거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21선이 뭐 2,370? 뭐 그 정도 되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조금 테스트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 상승하면서 시초가에는 강하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그게 계속적으로 장 후반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뭐 너무 급하게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차분히 좀 지켜보다가 시장 흐름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수급 흐름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으로 나가기는 했던 것 같은데, 뭐 막판에 시간에서는 조금 또 사고 이런 흐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큰 폭의 매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 뭐 그렇다고 본다면 지수도 급락보다는 뭐 소폭 등락을 하면서 지지력 테스트하면서 뭐 시장 방향성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큰 폭의 급등락보다는 일단은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탐색하는 구간을 시장이 좀 가질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가 상당히 좀 깊더라고요. 어제도 소재 관련 종목들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이쪽으로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미래 이익 추정치를 많이 갖다 썼는데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상당 부분 높이 와 있고,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지 않으면은 네.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하락을 더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 계속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도 있고,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이런 시장에서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본다면 2030년까지는 업황이 좋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을 보면은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손을 너무 많이 탔다. 그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 평균 수익률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은 네.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확실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계속 좀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국 미국 쪽에서도 전기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시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저번에 이제 테슬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테슬라의 성장은 자율주행에 달려 있다. 결국에는 테슬라가 목표라는 건 애플처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많이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자율주행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테슬라 주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들하고 비슷하게 주가 수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폴스타 같은 경우에 20% 정도 급등이 좀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봐야 그렇죠.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신규 업체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의 평도 괜찮고 소비자 평도 괜찮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차도 많이 팔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신규 업체다 보니까 그동안 기존에 많이 올랐던 전기차 종목들과는 조금 다른 투자 시각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뉴욕 증시도 한 번 더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확실히 시각이 크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좀 지속될지 혹은 앞으로는 이제 고점에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지 조금은 불투명한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핵심 전략들 전해드렸으니까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